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10학년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A 확률, B 확률이 같다고 되어 있고 같다고 되어 있는데 곱하기 되는 이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PA, PB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뭐 한쪽 확률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9분의 1이라는 얘기는 PA, PB 이 확률들이 각각 3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덧셈 정리해서 A 확률, 그 다음에 B 확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일은 배반 사건이니까 이 부분들이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1, 3분의 1 더하게 되는 그런 형태니까, 자, 문제의 정답은 3분의 2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배반 사건이란 용어, 그렇다면 두 사건이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이과 공통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AB를 포함해 6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B를 포함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하려고 합니다. A를 또 B보다 먼저 처리한다라고 또 이제 규칙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업무를 택하고 순서를 또 정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A, B를 포함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4가지가 좀 더 있는데, 이곳에서 그러면 이제 포함해서 4가지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처리할 업무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4 컨비네이션이 해서 일단 4가지 업무를 좀 골라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좀 열심히 좀 정해야 되는데,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이 두 개의 A, B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같은 문자로 좀 이렇게 보는 거죠. 2가지 업무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좀 나열하는 가지수, 그럼 이제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6 곱하기가 되겠고요. 4, 3, 뒤는 약분해서 좀 사라져가는 그런 형태니까 6 곱하기 12 이런 형태에 대해서 72 가지수가 문제의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선택하고 나열하고, 오늘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4가지 업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먼저 처리한다. 뭐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규칙을 가지고 이제 나열하는 방법, 2가지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선택하고 나열하는 순서, 즉 논리적인 순서를 정확하게 잘 지켜가서 풀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여행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는 광고고,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20%는 또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좀 내용을 좀 살짝 좀 정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여행이라는 단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이 광고입니까? 또 아닙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매일 10%라고 했으니까 뭐 10통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뭐 아닌 부분은 90통을 받는다 해서 뭐 전체 이제 100통의 매일 받는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50%가 광고니까 10통 중에 이제 5통이 이제 광고가 되겠고, 포함하지 않는 부분들은 20%, 이 부분들의 20%니까 2, 9, 18, 18통이 또 이제 광고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통이 전자 우편 중에서 이제 합쳐서 이제 그러면 뭐죠? 23개가 광고가 되어 있는 그런 우편이 되겠습니다. 자,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걸렸습니다. 이때 여행을 포함한 확률,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여행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23개의 전자우편 중에서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몇 개? 5가지, 이렇게 돼서 뭐 가볍게 표로 좀 내용이 좀 정리되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주어진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행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 광고냐,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해서 이제 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잘 읽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광고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여행이 포함되어 있냐,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 문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가 좀 딱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7x의 뭐 분산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은 뭐 처음부터 구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뭐 평균부터 제곱 좀 구해가야 되겠죠. 차분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와 확률들을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7분의 되겠고요. 0 곱하기는 필요 없고 3 더하기 2는 4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오호, 평균이 뭐 깔끔하게 1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7분의 제곱하면 여전히 1이겠고요. 제곱하니까 4, 2,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7분의 1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분산을 구해달라. 분산은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방법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7분의 11에서 빼기 1을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뭐 계산 결과는 뭐 7분의 4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7x의 분산을 구해달라. 변수 변환하는 형태의 좀 수식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인데, 요 7이 이제 제곱돼서 49x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산 구해가는 부분 이제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4, 7이 28 형태에서 답이 28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가장 큰 흐름 틀은 우리가 이제 뭐 표가 좀 제공되어 있을 때 평균하고 그다음에 제곱 평균을 거쳐서 이제 분산을 구해갈 수 있냐, 이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되겠고요. 변수 변환해가는 그런 내용. 바리언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은 a 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돼가는 이러한 변수 변환식을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의 내압 강도는 정기 분포를 따르고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은 불량품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장의 공정능력 평가는 공정 능력 지수, 뭐 새로운 형태의 좀 표현이 나와서 좀 살짝 당황하게 하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0.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식이 나왔다 해서 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추천한 한 개의 병이 불량품일 확률들을 구해달라라는 얘기는 내압 강도가 40이니까 사실은 내압 강도를 변수 x라고 해주면 4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뭐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요 이제 내압 공정 능력 지수 주어진 이 정보를 좀 살짝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뭐 0.8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뭐 대입을 해주면 3 시그마 분의 n-4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 n-40 이 결과가 38에 24니까 2.4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률을 구해갈 때 표준화를 시켜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느냐?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뭐죠? 40-m x-m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뭐 대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대입을 하게 되면 좀 부호가 좀 달라지네요. 대신 또 약분까지 이루어지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표준화 시켜갔을 때 마이너스 2.4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2.4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이 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0.5에서 0.4918 이 부분들을 빼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 8 이렇게 되겠고 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 82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평균, 분산 이런 데 이제 수치가 좀 주어지고 뭐 40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질문돼야 되는데, 자, 그 부분들이 좀 제 값으로 이제 제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살짝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새로운 뭐 기호처럼 이제 연산식이 좀 나와 있어서 당황하는데, 자, 이 부분이 0.8이라는 부분들을 좀 대입을 해주니까요, 우리가 좀 계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떡 늠름하게 이제 값으로 딱 나와서 이걸 좀 대입하면 풀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로운 식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기본을 지켜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두 인형 A, B에게 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셔츠와 바지를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셔츠의 모양과 바지 모양은 3개가 되어 있고요. 오호, 요건 3개씩 있고, 옷의 색깔은 빨강, 초록 뭐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는 입히지 않습니다. 오, 중요한 규칙이네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또 다르게 정하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도 색을 또 다르게 정할 게임에서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시는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A 인형부터 좀 하면 되겠습니다. A 인형의 셔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지도 있는데 자, 셔츠 가지수가 3가지, 바지 가지수 3가지가 됐고 B 인형은 또 역시 셔츠하고 바지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보게 되면 한 인형에게 입힌 것은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다 그랬으니까 뭐 이때는 좀 두 가지 다른 종류를 좀 입혀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색을 정해 가는데 셔츠와 바지 색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색깔 자체가 빨갛초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빨초냐 촛발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두 가지가 되겠고 이쪽도 색깔은 두 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벌어지니까 이제 전체를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하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문장이 길어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보니까 별거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9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에다가 144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큰 흐름들 좀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되짚어 보게 되면요. 셔츠와 바지는 세 종류가 있어서 A 인형한테 셔츠와 바지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인형에게 입힌 것은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셔츠와 바지 색깔은 또 다르게 정한다라는데 색깔 자체가 빨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하가 이제 빨초냐 촉발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뭐 내용들을 잘 정리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대단하게 많이 복잡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목 하나 주어진 조건들 정확하게 메모해서 실수 없이 풀어가려면 좀 집중력은 발휘해서 좀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식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n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이항정리의 일반항을 물어보는 거죠. n 컨비네이션 r, x를 r번 선택하면 이를 뭐 n-r번 선택한다. 뭐 일반항이 되겠고 근데 뭐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개수 부분들이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42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분의 n-1 한 걸 부분이 42가 아니라 45요. 고 깜짝입니다. 45 처리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n-1 곱하기 n 이 부분들이 90이 되는 거니까 뭐 9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으로 이제 살짝 살펴보게 되면 n이 뭐 가볍게 10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 정리의 일반항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서 뭐 개수들을 좀 판단해 가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4이고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0부터 2까지 확률 구해서 뭐 100을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뭐 연속 확률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넓이가 곧 확률이다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얼마나 좀 잘 정리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이렇게 정리된 이론을 바탕으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좀 넓이들을 좀 열심히 이렇게 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이제 확률이 돼가는데 전체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9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5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의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a 값이 5분의 1이다 해서 a 값을 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0부터 2까지 좀 확률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이제 2를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보면요 3,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한 칸 볼 때 A, 5호 그럼 세 칸에 3A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좀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부분들은 그래서 자, 확률 x가 0부터 2까지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2배의 x 값이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2배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아까 여기 이제 앞부분이죠. 2분의 A 이런 모양 형태가 계산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이 지금 5분의 1 이런 형태가 계산되겠습니다. A 값이 5분의 1 나왔으니까요.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이곳에서 저 100을 뭐 마저 더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은 20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기본 개념,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 확률이다라고 해주면 미지수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고, 그 미지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0부터 2까지 부분의 넓이, 즉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는 뭐 절차를 조금만 이제 밟아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방송사의 뉴스 방송 시간은 평균 표준 편차 알려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수식을 간단하게 쓰게 되면 50 표준 편차니까 2제곱 이런 형태의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즉 뉴스를 대상으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추출해서 열심히 조사한 결과 X바가 49보다 50 크거나 같고 51보다 작을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이 이 부분들이 지금 49분보다 크거나 같고 51분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확률을 구해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뭐 표준화 열심히 좀 해주면 되겠죠. 자 Z값으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9개를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화식이 루트 n분의 15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열심히 좀 산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9개의 표본이었으니까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였으니까 2 처리가 되겠고요. 위에는 평균이 좀 50이었으니까 51에서 빼서 이제 1 곱하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49는 그러면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식이 좀 살짝 복잡했습니다. 확률식이 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수 처리해서 2분의 3이니까 1.5 이렇게 되겠고, 이쪽은 좀 반대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돼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배의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표에 1.5 제공되어 있습니다. 0.4332 주어져 있으니까 정답은 이 프로그램에 2배를 해주면 되니까 8664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 주어진 내용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뭐 숫자 써 있는 거니까 뭐 굳이 메모하지 않아도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제는 추출해서 구한 거니까 표준화식 자체가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특히 이제 이 나누기 해주는 이 부분들 좀 주의 깊게 좀 잘 살펴봐서 실수 없이 풀이를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9번 문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면에 111, 223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종류 문제 상자를 던져서 위변에 나온 숫자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상자를 3번 던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은 4가 되겠고 세 번째는 또 홀수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 번째는 뭐 홀수 뭐 따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합이 4가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2 이런 부분들이겠고 1, 3 있겠고 그러면 3, 1 이렇게 있나요? 좀 나름 뭐 이렇게 좀 같은 부분 좀 처리했으니까 아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홀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세 번째 나온 것은 뭐 가볍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률들을 좀 구해보게 되면 6분의 2가 두 개 있으니까 6분의 2, 6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홀수는 1, 3 이렇게 합치는 거니까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 3, 6분의 3에 6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6분의 1, 6분의 4. 요건 순서만 좀 바꿔놓으면 되죠. 3분의 2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합의사고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뭐 열심히 좀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건가요? 2가 좀 하나 약분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 9, 54분의 4가 되겠고, 54분의 3에다가 여기는 5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4분의 이 세 개를 좀 다 더하게 해주니까 10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럼 또 약분이 또 한 번 더 이루어지겠습니다. 27분의 5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1번에 답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주어진 조건들, 뭐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부분들, 뭐 합이 4라고 되어 있으니까 4가 되는 부분들 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홀수 나올 확률들, 뭐 연달아서 홀수 나온 확률들 곱하기 해주면 뭐 무난히 계산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자연계 선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x값에 따른 중앙값을 나타내는 그래프 유형이다.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료들이 쭉 주어져 있는데 자료가 둘, 넷, 여섯, 9개의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x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자료들을 조금 크기 순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2, 7, 8이 보이고요. 그러면 2, 7, 8 좀 보였고 그 다음에는 10, 17 이렇게 보여가는 겁니까? 10, 17 보여줬고 이거 좀 순서적으로 살짝 좀 살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20, 25, 28 20, 25, 28 8개 숫자 맞죠? 자, 이곳에 이제 x 이제 하나를 지금 과연 x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값 형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자, x 값이 앞쪽에 있는 숫자 뭐랄까요? 10보다 좀 작거나 같은 수라고 했죠.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숫자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좀 처리가 될까요? x 값은 이제 근데 문제에서 0보다 크다고 하겠네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된다면 이 앞쪽의 숫자에 이제 x가 있게 되는 거니까 뒤에 4개, 앞에 4개 처리하고 나면 가운데 숫자는 당연히 얼마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그런 중앙값은 1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x값이 10보다 크고 17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4개 하고 나면 가운데 숫자가 이제 x가 되는 거죠. x가 중앙값이 되겠고 x값이 이번에 이제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앞에 4개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뒤에 4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가운데 값은 1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0, x, 17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프 모양이 되어 가는 거니까 평행 y는 equal x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앙값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어느 수학반에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성된 모둠이 10개가 있습니다. 각 모둠에서 2명씩을 선택할 때 남학생들로만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남학생들로만 구성됐다면 전체가 이제 각 모둠에 이제 5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고르는데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가는 그런 확률을 이렇게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10분의 3에서 이제 확률이 구해져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모둠 자체가 그런데 이제 10개가 있습니다. 10개에서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해 가는 게 이항분포가 되겠죠. 10개 확률이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 이곳에서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10 곱하기 10분의 3 해서 그런 모둠은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겠다. 3개가 나오겠다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즉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출제한 의도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하면 무리 없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모둠을 좀 열심히 선택하는 거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각 모둠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33번이 되겠습니다. 세 코스 ABC를 순서대로 한 번씩 체험하는 수련장이 있습니다. A 코스에는 30개, B 코스에는 60개, C 코스에는 90개의 봉투가 마련되어 있고 각 봉투에는 한 장, 두 장, 세 장의 쿠폰이 들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 표로 해서 좀 정리해서 나타났으니까 정리된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각 코스를 마친 학생은 그 코스에서 한 개의 봉투를 딱 선택을 해서 봉투 안에 들어있는 쿠폰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출발한 학생이 세 코스를 모두 체험한 후 받은 쿠폰이 4장이었을 때 B 코스에서 2장을 받을 수 확률. 큰 흐름틀에서 보면 4장이었을 때 B 코스에 2장 이렇게 되니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쿠폰 4장 받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일단 A 코스에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를 거쳤는데 4장이 되려면 일단은 A 코스에서 한 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B 코스, C 코스에서 합쳐서 3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한 장, 2장에 2장, 1장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A 코스에서 만약에 2장을 받았다면 합이 4장이니까 이렇게 한 장 한 장 받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확률들을 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0장이 있는데 한 장 받는다면 20장을 3분의 2 처리해 주면 되겠고 B 코스는 60장 돼 있는데 자, 한 장이었으니까 30장을 보니까 얼마인가요? 2분의 1, 6분의 3으로 할까요? 6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코스 90장 담겨 있고 2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9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3분의 1은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장을 받는다. 그럼 이제 여기 됐으니까 이제 6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장을 받으니까 9분의 4 해서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2장을 받습니다. 라고 해주면 30장 중에 10장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뭐 한 장 받는 경우, 그 다음에 2장, 이렇게 한 장, 2장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장, 한 장인가요? 오호. 자, 그러면 6분의 3, 9분의 4, 6분의 3, 9분의 4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공통으로 좀 어떻게 좀 처리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2, 3 보이고 3이 여기 좀 없고요. 그럼 2라는 인수들만 좀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호, 이렇게 계산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2 하나 좀 소거해 가면서 그럼 이제 81분의 여기 이제 9가 되겠고 그 다음은 2 하나 소거해 가면서 81분의 하나 약분되죠. 그럼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81분의 여기 그럼 6이 되는 거예요.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전부 다 더하기 해주면 즉 81분의 9 더하기 81분의 8 더하기 81분의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들이 이제 4장을 받을 확률인데 이때 이제 뭐 B 코스에서 2장 받았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코스 2장 받은 거니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81분의 8 이렇게 되는 큰 틀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뭐 81은 뭐 전부 다 공통이니까 이렇게 좀 소거해 가면서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약분을 효율적으로 좀 진행한 거죠. 자,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 더하기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3인가요? 그러면 23분의 8,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거니까 23분의 8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긴 문장으로 되어 있고 뭐 표까지 주어져 있어서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코스 체험하고 쿠폰 4장 받았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사실만 알면 되겠죠. 한 장, 한 장, 2장, 한 장, 2장, 한 장, 2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분류만 해주면 되겠고 자, 큰 흐름틀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알아야죠. 4장이었을 전제 조건 중에 B 코스에서 2장 받았을 확률. 자, 요 부분 B 코스에 2장 받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큰 무리 없이 또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뼈 화석이 두 동물 A, B 중에서 어느 동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특정 부위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동물의 이 부위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B 동물 역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D 미만이면 A 동물 화석을 판단하고 D 이상이면 B 동물 화석을 판단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A 화석은 평균이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B 화석은 평균이 짜잔 평균이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길이가 D라는 값일 때 요거 이하가 되게 되면 자, 이쪽에도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미만이면 요건 A 동물 화석 D라는 값이 좀 이렇게 있겠죠. 그 값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B 동물 화석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동물의 화석을 동물 A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과 B 동물 화석을 확률이 서로 이제 같아진다.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뭐 그럴싸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 이쪽에 A 동물 화석하는 것을 변수 X라고 해주면 D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가는 거 하고 이쪽을 변수 Y라고 해주면 12보다 12가 아니라 D보다 크거나 같을 이 확률이 서로 어떻다? 같아.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뭐 표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Z값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자, 시그마 표준 편차가 0.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D-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이쪽은요. 자, 어떻게 되겠죠? Z값 처리되어 있고 그거랑 같다가 되겠고 이 부분에는 표준 편차가 0.6으로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D-12 이렇이 돼서 확률이 같아진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부분 이제 표준화 했을 때 이 표준화식이 서로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어야 되는 이런 모양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4분의 D-10 한 이 부분하고 같다가 아니죠. 이게 지금 이제 부호가 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6분의 D-12 한 이 부분들 더하기 해주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되는 형태니까. 자, 그러면 뭐 이항시켜 가면서 10을 곱하기 해주면
4분의 D-10 이렇게 해서 이쁘게 처리해주는 게 좋겠죠? 6분의 12-D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크로스해서 2, 3 이렇게 곱하면 되죠. 3D-30 처리해주면 여긴 24-2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5D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5D는 54 이렇게 처리되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D 값은 5, 1은 5, 0에다가 5, 8, 40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이제 10.8 이렇게 돼서 D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0.8 됐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뭐 어떻게, 이게 변수 두 개짜리를 좀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죠? 내용 정리 살펴보게 되면 정기분포를 따라가는데 D보다 작을 확률 처리되어 있고, 평균이 12인 또 정기분포를 따라가는데 D보다 클 확률. 이제 확률이 좀 같아져야겠다. 예, 그럼 표준화 시켜갔을 때 이 값들이, 요거는 이제 플러스, 값, 요거 마이너스 값 하면서 부호가 이제 대칭 구조 형태의 숫자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합이 0이다라는 요 아이디어만 만들어내면 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변수 두 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수식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문장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뜻을 좀 파악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문장 정확히 잘 읽어서 이 내용을 좀 캐치해가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35번 선택형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 A에서 임의로 추천한 1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고속버스를 택한 사람이 20명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좀 조사를 한 거죠. 100명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사한 결과 P-햇이 10분의 2다. 라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버스를 택한 비율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신뢰 구간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도 식도 좀 써볼까요? 자, 확률을 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주면 우리가 열심히 조사한 거에다가 Z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쪽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사한 부분에서 열심히 또 빼기 해서 N분의 P 햇 Q 햇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들을 지금 A다, B다 라고 지금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도시 B에서 추출한 또 N명을 대상으로 고속버스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을 또 95% 신뢰도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 신뢰 구간의 최대 허용 오차가 2분의 B-A가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2분의 B-A 이 부분들을 한다는 얘기는 B 값에서 A 값을 이렇게 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되죠? 2배의 이걸로 Z에다가 루트 지금 여긴 100명이 했으니까 100분의 그러면 10분의 2 10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계산해 두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최대 허용 오차 최대 허용 오차식이 어떻게 되죠? Z의 루트 4n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됐습니다. 그러면 Z의 루트 4n분의 1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보다는 이하가 된다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2는 좀 소거해주면 되겠고 Z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멋있는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4n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거나 같다 그러면 루트 제곱했으니까 여기는 똥똥똥똥 와우 16 뭐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자, 숫자가 좀 살짝 커졌는데 뭐 좀 계산을 좀 잘 처리해 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약분을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좀 약분을 하고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좀 약분되면서 100이 약분되면 25인가요? 25, 0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6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또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또 4 써지고 또 여기가 또 2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4n은 크거나 같다 625 이렇게 처리되죠? 25의 제곱이 625 맞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은 4일은 4, 4, 5, 20이 되는 것 같고 4, 6, 24. 그 다음 아직도 1이 남은 거예요. 1은 그러면 2.5로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사람 수 조사하는 건데 뭐 점 이유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n은 그러면 얼마? 157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비율로 나와 있지만 역시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 구해가는 그런 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최대 허용 오차에 대한 식 그 부분하고 이제 문제를 연결시켜 가면 되겠죠. 자, 2분의 B-A 이 부분들 뭐 당황하지 말고요. 그럼 뭐 빼기 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 부분들이 이제 소거되면서 이렇게 뭐 가볍게 이제 2배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인 거고 그 2로 좀 나눈 거고
이 부분들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조금 색다른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차분하게 대처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35번 수능 확동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앞에 문제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쌓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